안녕하세요. 한국학교폭력 예방연구소장 정재준입니다. 학교에서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 이게 가장 중요하죠. 2020년 전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가 열려서 학교폭력을 처리했는데, 이제는 주로 학교에서도 일부 자체 사건을 하지만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조사하느냐가 교육지원청의 학폭심의위원회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처리를 하는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의 장은 학교장, 줄여서 이제 교장 선생님 그러죠. 교육지원청은 장이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는 교육청이라고 하죠. 교육청의 장은 교육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감, 교육장, 그 다음에 학교장, 이렇게 학교에서의 교육에 관련된 레벨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인지하겠죠. 신고를 받거나 인지합니다. 그러면 이를 교육지원청에 자체 해결 후 보고하는 경우,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를 굳이 더 얘기하자면 바로 긴급조치를 교육장이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주된 건 자체 해결이냐 아니면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학교장은 학폭 사건 발생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행정사안들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교육장에게 보고해야만 합니다. 학폭이 발생하면 가장 많은 확률은 부모, 보호자에게 그 피해 학생이 신고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신고하는 경우, 또는 바로 대표번호인 117 학폭 전문 전담 신고센터에 접수하는 경우, 또는 보건교사가 피해 학생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바로 학폭이 발생했음을 인지하는 경우 바로 학교장에게 이걸 보고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지원청이나 학교가 아니라 바로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경찰에 고소하는 경우도 바로 그 학교에 통보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폭 발생이 알려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치 범죄 신고는 111, 소방신고, 불이 났을 때는 119인 것처럼 학교 폭력은 117이 대표적인 전문 그런 신고 전화번호가 되겠고요. 이외에도 각급 학교마다 또 대표 전화가 있습니다. 제 연구소에도 대표 전화가 있죠. 학폭 신고를 하는. 자, 이런 식으로 전화들이 있다. 117이 대표다. 학폭이 접수되면 학교장은 양측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요. 48시간 내에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서는 바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전담기구에 의해서 사안조사를 해야 된다는 점. 사안조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사안조사. 그래서 학교마다 다 전담기구가 있어요. 학교폭력 전담기구죠. 여기에 가장 이제 통솔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교감선생님, 그리고 그 밑에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그리고 3분의 1 이상의 학부모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전담기구입니다. 이렇게 학교마다 전담기구가 있는데, 이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안을 조사한다. 사안을 조사한 다음에 자체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바로 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조사서를 넘기면서 자체 해결이 안 되니까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거기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우리가 줄여서 심의위, 심의위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폭심의위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에서 50인까지인데 대도시인 경우에는 50인 거의 꽉 채우고요. 이 50인이 함께 다 들어가서 학폭사건을 심의하는 게 아니라, 요즘 학폭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구리 남양주시만 해도 인구가 100만이 안 되는데 무려 1년에 1000건 이상의 신고가 들어와서 심의를 개최하거든요. 50여 명이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5명에서 7명씩 소위원회를 조직해서 돌아가면서 학폭 심의를 하게 됩니다. 학교마다는 바로 전담기구가 있다고 했고요. 또 전문 상담교사도 그 학교마다 상담교사를 두는데 학폭 사건에 초기 대응을 하도록 한 어떤 기구, 교사이죠. 이렇게 전담기구에서는 바로 사안을 조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긴급 조치를 해도 이 전담기구에서
바로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가해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며 자체 해결하더라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체 해결이 안 되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데요. 먼저 학교에서 행할 수 있는 긴급 조치가 되겠습니다. 학내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한다든가 일시 보호,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한다든가 그 밖에 피해자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하게 됐죠.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 금지, 세 번째가 학교에서의 봉사, 네 번째가 특별교육, 다섯 번째가 출석 정지. 이것은 바로 가해 학생에 대한 긴급 조치를 심의위원회의 1호부터 9호 조치 이전에 이미 학교장이 행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이제 최근에 좀 변경을 하겠다 해서 입법 예고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자, 이게 긴급조치 보고서고요. 학교에서는 긴급조치를 먼저 행할 수 있다. 자, 가피의 사실 확인은 사안 조사 보고서에 자세히 담겨 있는데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최종 판단은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그래서 가해자 피해자의 섣부른 단정은 하지 않습니다. 물론 대충은 나오긴 하지만요. 이게 바로 사안 조사 보고서입니다. 자체 해결 후 보고, 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가 피해 학생 보호자가 서로 합의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조건들 1, 2, 3, 4가 거의 해결이 되거든요. 자, 우리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조건들이 1, 2, 3, 4 있다고 했는데 1번이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즉 10일 미만, 2주 미만이니까 10일, 일주일 정도의 진단서인 경우. 두 번째가 재산상 피해가 없는, 그리고 또는 즉각 복구된 경우. 세 번째가 학교 폭력이 이게 이번에 처음 터진 게 아니라 옛날부터 계속 있었던 지속적인 그런 경우에는 자체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이랬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하나라도 지금 저촉되면 이건 자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가피 부모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합의해야 돼요. 그러면 다른 1, 2, 3, 4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것들도 만족은 다 해야 한다라는 거. 자, 이게 심의 결과 보고서고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소집 요건은 무엇이냐? 1, 2, 3, 4, 5, 6을 적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무조건 회의가 소집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쉽게 열릴 수 있다. 예컨대 심의위원회 제적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그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바로 요청하겠죠. 네 번째는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이래도 바로 심의위원회에서. 다섯 번째는 가해 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그러니까 보복이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심의위원회에 직접 올라가게 된다. 그 밖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심의위원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까 자체 해결은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데 심의위원회 개최 요건은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심의위원회가 금방 소집된다. 자,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해 오늘도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